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논어를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기 시간. 오늘은 논어 제9편 자한편 12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 논어는 이 공자의 어록인데 자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자왈은 그다음 있고 자공왈, 자공이 먼저 말을 했네요. 자공은 공자의 애제자,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공이 있었기에 공자가 오늘날 현재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무자공이면 무공자라고 하는데, 자공은 이제가 많이 밝죠. 중국에서는 재물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좀 내용을 보니까 공자가 쉽게 말해 관직에 등용은 초창기 좀 했다가 결국은 만족 못하고 이제 나를 쓸 수 있는 나라로 찾아다녔잖아요. 한 십몇 년 동안. 그때 이제 자공이 수행 비서로서 보살핌으로서 자꾸 공자가 스승이 어떤 나라에 빨리 취업을 하면 자기도 편안하고 좋을 텐데 취업도 안 하고 자꾸 다른 나라로 자꾸 옮겨가고 그러니까 자공이 좀 뭔가 모르겠죠. 스승을 왜 저렇게 좀 할까라고 좀 답답해서 아마 물은 것 같아요. 스승님께서 그냥 취업을 하시지 관직이 나아가시지 왜 관직이 안 나아갔냐라고 하자 공자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대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공말 공자께서 자공이 말을 하기를 하나의 비유로 말했네요. 유미 옥어사라 여기에 어사죠.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온독, 이 독이란 말은 개독자거든요. 개짝으로 된 그런 개에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넣어서 장재라. 장은 감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그런 개짝에 넣어 감출 것인가? 지호와 이거는 제자는 어기조사거든요. 따지면 지호와 감추겠느냐?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다. 아니면 구선가이 고재라. 이 구는 구한다는 것은 선을 착할 선인데 이때 착한 보다는 좋은 이 가짜는 가격 가짜거든요. 여기 똑같이 가격인데 착한 가격, 좋은 가격을 만나서 고재라. 좋은 가격을 만나면 좋은 가격이 있으면 팔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공이 그렇게 물으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지져라 당연히 팔아야지. 그런데 나는 단지 가자여라 기다린다. 가격을 나한테 적당하게 매길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공은 비유로 물어본 거죠. 이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개짝스럽게 감춰놓고만 있어야 되냐 아니면 가격이 맞으면 팔아야 되냐라고 하니까 공자께서는 당연히 팔아야지 이놈아. 근데 나는 아무데나 팔진 않는다. 좋은 가격을 쳐주는 사람한테 기다릴 뿐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좀 말했네요. 스승님도 지금 내가 주유 천하를 열국을 돌아다닐 때 아무 나라나 가서 내가 시키면 내가 요즘 따지면 국무총리의 넘버 2 정도의 자질을 가졌는데 각자 나라 가니까 조그만 시점에서 고을의 군수밖에 안 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래서 자꾸 이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자공은 아까 말한 대로 집안에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스승님께서 아무데나 좀 체험 관직이 나아가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요? 아마 공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이 자기 PR 시대 자기가 거력이 이만큼 큰데 나를 안 알아주니까 자 거기에 대한 불만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나한테 상담을 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현재 회사보다 다른데 자기네보다 물론 경쟁사고 다른 데보다는 현재 있는 직장보다 더 큰 매출도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요게 다른 요 회사에 나를 과장, 지금은 대리인데 과장으로 대회를 그만큼 대해주는데 그를 옮겨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나의 능력을 100% 못 알아주는데 있으면 되느냐. 내 능력을 알아주는데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기 PR 시대 때 내가 이만큼 이 능력을 가졌는데 자꾸 나를 요만큼 안 알아주면 당연히 날 알아주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컨설팅도 해보면 이제 맨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 좀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살려고 하는 사람 어쩔 정도는 이제 좀 싸게 살려고. 저희 이 컨설팅 회사는 입장에서는 중간에 입장에서는 뭔가 상호간에 좀 욕구를 낮춰서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 컨설팅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도자한테 살려고 할 사람이 있을 때 좀 팔아라.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지는 와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몇 번 상황을 봤거든요. 어떤 토지를 저한테 좀 매도를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6억에 팔았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6억 너무 비싸다. 5억 5천에 좀 하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으니까 안 팔고 있어요. 나중에 이 가격은 5억 5천에도 못 팔고 결국은 5억에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현재 그 땅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이용을 잘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다면 직장도 만약에 구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데는 대기업이다.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 대기업도 뭐 요즘 뭐 10대 그룹에 속한 데서만 가겠다. 근데 좀 중소기업은 좀 인원이 없어서 마땅히 인원이 없어서 좀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내 가치는 이만큼 크더라도 상대는 나를 안 뽑아주니까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내 자신은 내가 평가를 하지만 평가는 상대방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서 그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좀 더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대기업이라도 경력직으로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차원이거든요.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그래도 뭐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지는 못하겠다. 과거에 중국의 고사를 보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태공이 낚시질을 허물에 뭐 강가에 바닷가에 들어도 낚싯바늘 없이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와이프가 싫어서, 부인이 싫어서 집 나오고 그렇게 등등인데, 결국은 문항일, 준날의 문항일 만나서 자기의 실력을 이제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과거의 뭐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공자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절대로 최고가 아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서 뽑을 때는 그냥 가서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면 당연히 뭔가 모르게 나한테 뭐 약간의 경제력 필요해서 말대로 돈도 주잖아요. 그걸 갖고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점점 키워가면서 하면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요즘은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 한편 12번째 문장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자처럼 나를 알아주는 직장이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 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 형원이처럼 어디든지 나를 원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점점점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경력직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